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어젯밤에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오랜만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4K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97K 중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앞으로 코인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에 앞서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어제 좋지 못했고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슈가 시장을 덮치면서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중국에서 반독점 제재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전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보였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 일부 영향을 저는 개인적으로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점산맵상으로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좀 악질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8K에 있는 레이트 롱 포지션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 이걸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쉽게 98K를 건드렸고 그 뒤에 밤이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일부러 살짝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10만 불을 다시 한번 돌파하게 만든 다음에 그 뒤에 하락을 유발을 하면서 큰 조정을 만들었고 이 뒤에 한 번 더 큰 하락을 만들면서 추가 조정을 만들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트코인을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논 밤사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번 조정 비트코인이 90K까지 내려갔을 때는 알트코인이 버티면서 뒤에 알트코인이 쭉 올라갔다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들의 펀딩 레이트가 많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먹기가 너무 쉬운 위치였고 그런 부분들을 세력들이 잘 이용을 해서 세력들이 돈을 많이 가져갔고 리테일들이 큰 손실을 본 하룻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세력들이 이 부분을 그냥 가지고 놀았다라는 게 오더북상으로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위쪽은 바이낸스고 아래쪽은 코인베이스입니다. 위쪽에 바이낸스를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끌어올린 것도 바이낸스에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세력들이 바이낸스를 이용해서 끌어올린 걸 보여지고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낸스에서 투매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고 요 오더북을 보시게 되면 아주 절묘하게 비트코인을 94K 근처에 매수벽이 새롭게 형성이 됐고 그 뒤에 하락이 나오면서 이 부분이 체결이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움직임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트코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알트코인들의 더 큰 폭의 조정을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조정이 계속 나왔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시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걸 활용해서 알트코인의 조정을 1차적으로 만들었고 그 뒤에 비트코인을 급락을 시키면서 알트코인의 2차 조정을 만들면서 아주 큰 하락을 유발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하락 같은 경우는 펀딩 레이트를 봤을 때 그러니까 조금씩 리테일들이 선물 시장에 달라붙으면서 알트코인의 펀딩 레이트가 올라가고 있던 시점이었고 이 부분을 여지없이 전부 다 일거에 해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트코인의 펀딩 레이트는 완전히 깨끗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던 개인들의 돈들이 모두 세력들한테 넘어갔다 라고 보면 되겠고 이런 케이스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언제 있었냐? 2023년도 말 그리고 2024년도 초에 아주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더 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리테일들의 돈들이 세력들로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2024년도 말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큰 하락이 나오면서 특히 알트코인들이 많이 조정이 나오면서 보시게 되면 알트코인에서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여기서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7만 명이 포지션이 청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57만 명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청산이 될 때 좀 크게 청산이 되면은 10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가 청산이 되는데 거기에 거의 5배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리테일들이 청산이 됐고 또 포지션 같은 경우는 거의 2.5조 원 정도가 돈이 날아간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조정인 거는 분명합니다. 2.5조 원이 개인들을 통해서 세력들로 넘어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비트코인이 일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때 항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즘에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2만 개 정도 추가 매수를 했는데 비트코인을 마이클 세일러가 추가 매수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 뒤에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조정이 늘 있어왔던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고 있고 분명히 세력들은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공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런 움직임들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매수 같은 경우는
경우는 단기적인 조정은 일으키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같이 가져가야 되고, 어제 하락 같은 경우는 토탈3 자료를 봤을 때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이제 전 고점 근처에 있었을 때 아주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 고점을 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뒤에 끝없는 상승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조정이 나온 거, 오랜만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오면서 알트코인의 시즌을 잠깐 만들어냈었습니다. 물론 시작을 안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알트코인의 시즌 잠깐 돈들이 갔었고, 하지만 어제 조정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의 큰 폭의 조정이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재차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추세선에 맞고 내려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 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그대로 맞고 내려가는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에 대해서 보고,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 다시 알트코인으로 돈이 다시 분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보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의 중요 지지라인 어디에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냐라고 보게 되면 99K부터 96K의 강력한 매수벽이 형성이 되고 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99K부터 96K에 아주 많은 비트코인이 서플라이가 됐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근처에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하고 있고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언저리가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왔을 때 지지해주는 서포트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제 하락이 나왔을 때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 그리고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력들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걸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고래들과 세력들은 하락을 유발을 시켰고요. 하락을 유발을 시켰고, 그 뒤에 유발된 하락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봤을 때 하락을 했을 때는 음수,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쪽에서 미국 쪽에서 하락을 유발을 시켰고, 아까 바이낸스에서 끌어올린 다음에 찍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동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오면서 하락을 유발을 했는데, 그 뒤에 비트코인이 일정 가격 밑으로 내려가니까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양수로 전환이 되면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고 있고,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블랙록에 IBTC를 필두로 순유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지만 유출이 아니라 누군가는 하락을 가지고 아주 잘 비트코인을 모았다는 말과 같고요. 순유입이 발생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 롱텀 홀더들의 분배가 정점 근처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점 근처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첫 번째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정 뒤에 알트코인의 시즌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롱텀 홀더들의 분배, 롱텀 홀더들은 큰 수익을 얻고 분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초입, 그러니까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 불장의 초입 부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로도 롱텀 홀더들의 분배량은 줄어들긴 하지만 분배는 계속합니다. 근데 수익은 더 많이 늘어나는 정말 뜨거운 불장이 진행이 되는데, 지점과 아주 맞닿아 있고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롱텀홀더들의 분배를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쇼텀홀더들이 그 부분을 받아내고 있다. 근데 쇼텀홀더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많이 들어와야, 리테일들이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들어오면서 불량이 점점 더 위로 올라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롱텀홀더들은 저점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한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뜨거워졌을 때 분배를 하는 사람들이고, 쇼텀홀더들은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든 간에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고 조금만 오르면 매도를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 쇼텀홀더들을 봤을 때 롱텀홀더들의 분배들과 같은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을 때, 시장이 아직도 이 조정 같은 경우는 큰 조정이긴 하지만 더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던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데이터와 그다음에 세력들의 움직임들,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이 조정이 시장이 끝나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보게 되면은 이제는 뭔가 조정이 한번 왔기 때문에 이 조정은 바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조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돈을 쓰기 때문에 조정이 추가적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아직 좀 더 남은 건 분명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뒤를 보면서 이 부분을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께서도 다양한 데이터를 보시면서 과연 이 조정이 끝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는 것인지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예산안 처리를 오늘 안에 끝난다라고 합니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예산안 처리에는 코인 과세 유예 건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그리고 2년 동안 코인 과세가 유예되는 거는 만약에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통과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코인 과세는 2년 동안 유예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조정이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해서 밀도 있게 분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 방안을 러시아 의회 의원이 정부에 제안을 했다고 하고 있고, 짜오장펑 같은 경우는 중국도 비트코인 비축을 채택을 할 거다, 더 뒤에 이제 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은 점점 더 국가 전략 자산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시기가 됐을 때 비트코인의 공급량은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걸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요. 또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13년 만에 통화정책 완화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상생지수가 많이 올라갔고 중국 지수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통화정책이 완화가 된다는 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내수를 진작을 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중국인들이 돈이 많아질 수 있는,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고, 그 부분이 코인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장이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고, 2025년도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 통화량의 증가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코인 시장에서 이제 뭔가 분배가 일어나고 신규 홀더들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2025년도 베팅을 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조정에서 본인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아주 잘 선택을 하시면서 코인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